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환자, 젊은 여성분인데 이렇게 관절이 많이 휘어가지고 손가락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또 그래서 주먹도 또 안 쥐어지는 그런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랑 지금 한 거의 9개월 정도, 한 8, 9개월 정도 이상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환자분의 혈액 검사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분 좋아지실 수 있을까?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길고 멀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선생님은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약을 드셨던 기간도 너무나 길기도 하고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CRP 수치에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말씀만 드려도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데, 초기에 CRP 0.69, 1.62, 0.81, 0.53, 0.3, 0.66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좋아지다가 살짝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ESR이 스테로이드에 MTX 하루에 6알, 그리고 스테로이드 하루에 2번씩 드시기도 하고요. 다른 면역 억제제 아침 저녁 드셔가지고 정말 처방이 한 페이지가 다 될 정도로 한 주먹씩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ESR이 192가 초기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관리하기 시작하시면서 123으로 떨어지고 114, 91, 그리고 67, 그리고 나서 다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67까지 떨어지는 것도 사실 ESR 67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 전하고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중간중간 병원에서 약을 줄여주셨어요. 저녁약도 빼주시고 스테로이드도 좀 줄여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약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니까 너무 기분이 이제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정도에 이제는 그냥 통째로 이 약을 안 먹어도 내가 왠지 아무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왜냐면 지금 현재 통증이나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그 약물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임의로 약을 전체를 딱 줄이고 나서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좀 한 2주 정도 줄이셨나요? 그리고 줄이시고 나서 다시 또 드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ESR이 그 전전달 67에서 84로 올라갔고, CRP도 0.3에서 0.66으로 다소 올라가서, 제가 이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확 줄여서 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이 선생님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스텝을 밟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꺼번에 약을 완전히 끊는 그런 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2~3달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많이 이렇게 휘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휘었던 이 시점이 1년 전쯤에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급하게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관절에 이런 경직이라든가 염증이 더 심화돼서 손가락이 아예 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글쎄요, 한번 굳은 관절이 다시 펴질 수 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위에 있는 염증이나 부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가라앉을 걸로 예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물리치료 하시고 하면 조금은 좋아지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주기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스스로 물리치료 같은 걸 하셨던 거예요. 이번에 보내주셨던 사진을 보니까 불과 한 2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보내주셨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먹도 이렇게 반 정도밖에 이렇게 안 쥐어지던 주먹이 상당 부분 많이 쥐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고, 저도 정말 덩달아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휘어있다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MRI를 찍어 보셨는데요.
병원에서 이 손가락 관절에 있는 그 인대가 너무나 많이 얇아져 있어서 더 많이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시 정말 정상으로 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인대가 끊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뼈가 그냥 뭐랄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게 활막이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옆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사실 실제로 제가 그 관리해드린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활막이 끊어져서 다친 것도 아닌데 류마티스로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서 탈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완전히 피어나와서. 그래서 이 발가락이었는데 신발을 신을 때마다 너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절대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우리는 조금 만족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형된 관절이 조금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드렸냐면은 제가 염증 방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콜라겐이나 미네랄 영양소를 사실은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증상도 많이 좋아지시고 병원에서도 호전해 됐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런 활막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연골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미네랄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제제를 좀 적극적으로 한두 달 정도 복용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빨리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굳어있던 게 딱 펴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염증 방어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콜라겐 제제나 미네랄 제제가 이런 그 골격의 유연성을 좋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